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다시 왔어요. 에, 자, 오늘이 몇 페이지 할 차례냐? 84페이지 할 차례네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일단 의학집 정리를 먼저 하고 좀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대표적인 우리 한방이죠. 이제 한방 들어가서 이제 33페이지예요. 33쪽에 맨 밑에 이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우리 요새는 이제 컴퓨터로 가지고 이제 많이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의를 잘 보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우리 망자는 뭐 영어로 쓰면 네트워크이잖아요. 그죠? 체계란 뜻이죠. 부동산 거래 정보 체계 시스템. 자, 개공 상호간입니다. 개공이 아닌 사람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이용 못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최소의 시스템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그래요. 지금 현재 협회가 하고 있는 한방이 대표적인 데입니다. 한방. 여러분들 거의 합격하고 개공이 되면 한방에 다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물건 중개 대상물이 올라와 있어요. 개공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하는 거. 요게 자주 나와요, 이제.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지정권자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자, 사설 거래 정보망이 아니고 국장이 자 승인해준 거래 정보망입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번에 지정 요건, 요거는 장난을 많이 쳐요. 거래 정보망으로 자 지정할 요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단 500명 이상이 가입 이용해야 돼요. 개공이 최소한도 500명 이상이고, 그리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일 이상의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530. 다음 니은하 어디든 직원이야, 직원. 거래정보망 사업자의 직원이 니은 정보 처리 기사가 1명 이상 확보돼야 돼. 기사입니다. 기능사 아니고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디귿 개공이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사람은 중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정보망 직원이에요. 직원. 다음 리얼. 이제 컴퓨터가 커야 되겠죠.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500명 이상이 가입하니까 한 번에 뭐 한 50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00명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다운이 안 되려고 그러면 컴퓨터 설비가 커야 되겠죠. 3번 요게 이제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후기 30일, 3개월, 1년. 요걸 장난 많이 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 내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려고 그런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대장에다가 기재를 해요. 하고 30일 이내에 지정되었다고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30일 내. 그러면 지정서 교부받으면 이제 3개월 이내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승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승인 받으면 자 1년 이내에 운영해서 설치를 해야 돼. 1년 이내에 운영 안 하면 나중에 지정 취소 당하게 됩니다. 작년에 1년 이내가 나왔죠. 30일 내 교부, 3개월 내 승인, 1년 내 운영 설치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지정 신청서 제출, 첨부 서류가 기업,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서, 니은 가입 이용 신청서,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4본이죠. 이게 최소한 몇 개 이상 돼야 되겠어요?
500개 이상 돼야 된다면 왜? 가입이 500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 티귿 리얼은 조심 직원이야. 정보 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1개. 다음 리얼 공인중개 자격증 사본 1개. 미험 컴퓨터 확인 서류. 자, 2번 뭐 조금 전에 했지만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은 신청한 30일 이내에 국장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받습니다. 지정서 교부. 비교할게. 거기 컨플로 나오죠. 비교할게. 우리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개성 등록 신청하면 이거는 7일 내 등록 통보해 주죠. 그건 달라요. 개공 개설 등록 내가 안동시청에 가서 등록 신청했어요. 그럼 7일 내 등록했다고 통보해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정 끌어로 가지고 죠. 공제. 그런데 거래정보 사업자는 7일이 아니라 30일 내 지정서 교부합니다. 그럼 교부받으면 3번 가장 중요한 운영 규정이야. 어떻게 내가 사업을 운영할 거냐. 운영 규정을 승인받아야 돼요. 땡땡 지정받아서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국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4번 이제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돼. 1년 내 설치 운영 안 하는 경우는 국장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행정처분에서 지정 처분은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고 지정 취소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오메드 4번 국장이 할 수 있다. 때우는 방법이 꺼서 거운의 차 1년 사망해산입니다. 거운의 차 1년 사망해산. 1년이 작년에 출제된 거야. 거운의 차 1년 사망해산. 1번 거짓말로 거짓으로 지정받은 때. 운은 운영규정 승인이나 변경 승인 받지 아니한 때. 무조건 운영규정 위반하면 그 옆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지정 취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 의차. 이걸 많이 나왔죠? 의차. 거래정보사업자는 보통 회사가 많단 말이야. 회사한테도 이렇게 형벌을 때린다는 거죠. 의차. 자, 의차 갑니다. 의차. 3. 개업공개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 공개하면 안 돼.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중개마다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 취소 당할 수 있고 형벌도 1항 1반입니다. 의차. 4번 1년 내 설치 의정하지 않은 경우. 5번 개인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 사업자가 해산한 경우죠. 사망이나 해산은 가로 청문 안 합니다. 원래 이제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는데 사망이나 해산의 경우는 청문은 실시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가보죠.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자, 684로 갑니다. 자, 84번이고 1번은 보지 마시고요. 자, 12로 갑니다. 11X 12.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에서 옳은 것. 자,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자, 조심해야 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우리 규모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규모부에 안 들어가잖아. 거래정보 사업자 운영 못하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없다. 왜 개공은 6개 규모만 할 수 있잖아. 거래정보 사업자는 규모부에 안 들어가니까 개공은 지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업 금지입니다. 2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조심해야 돼요. 정보 처리 기능사 한 명이 아니라 정보 처리 기사 한 명이야. 기사 한 명 이상과 개업이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1인이 이상 확보해야 돼요. 구별 잘해야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그냥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돼요. 3번, 뭐 사람은 외국인도 당연히 지정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답이 4번인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해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이 4번이 되겠고, 자 5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정 못 받아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죠. 국장이 정하는 컴퓨터 용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1번, 2번을 잘 기억하세요. 법인인 개공은 안 된다. 2번 정보 처리기사 1명 이상, 그냥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 두 개는 좀 잘 기억하고 13으로 갑니다. 13번에 이제 자 박스 안에 거 보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한 그냥 공인중개사야 개공이야. 개공 수가 500명 이상이 돼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분 특히 기출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몇 명 이상이죠? 30명 이상의 30 이상의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 나오죠. 직원. 처음에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 또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 14번도 사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14.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 자, 답 3 바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은 제출 서류가 아니에요. 아직 이거 운영규정을 언제 하는 거야? 지정받고 나서 만드는 거예요. 제출할 때는 서류가 없죠. 아직 운영규정이. 답이 3번. 나머지는 다 제출 서류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15. 에서 틀린 것. 자, 답 2번 애월 갑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국장은 자 며칠 내 교부한다 그랬죠. 지정서를 30일 내죠. 30일 내. 14일 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정대장에다가 기재한 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돼요. 30일 내 교부. 30일 내입니다.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승인 3개월이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후 몇 년 내 설치 운영해야 하죠?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했네요. 해산은 뭘 안 하죠? 청문 안 하죠? 해산하여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의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면 국장은 줄거세요. 뭘 거치지 않고 청문을 거치지 않고 지정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16 기출문제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의 서식의 기재사항이 아닌가. 답이 5번이에요. 5번에 부가통신사업자 번호 이런 것은 지정대장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다음 17X, 18X 아예 보지 마세요. 19로 갑니다. 자, 19 중요 표시하고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사업 지정 취소 사유. 아까 어떻게 외웠죠? 운의 차 1년 사망의사 그거 물은 거예요. 자,
기업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나왔네요.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국장의 승인받지 않고 거래 정보망 운영했죠. 운영 무조건 운영 규정 지정 취소입니다. 위헌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나왔네.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는 1학년 1반이면서 지정 취소죠. D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죠?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여기 틀렸죠? 6개월이 아니라 1년 내. 의차 1년 리얼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했네요. 사망해서 지정 취소죠. 위험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의 운영 규정 나왔네. 운영 규정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의차 1년 사회 반대 외워야 됩니다. 한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이제 개공의 의무 한번 가봅니다. 자, 요약집 한번 와보세요. 자, 요약집을 여러분이 자꾸 봐야 됩니다. 요약집은 보면 한 90점 나와요. 자, 6장 35 개공 등 의무입니다. 1. 기본 윤리가 자 신의 성실 의무예요. 자, 개공은 자 우리 의뢰인에 대한 그 위임 계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임인은 신의 성실 의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비밀 누설 금지 의무죠. 1학년 1반이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대상은 1. 무조건 중개를 하는 사람은 다 비밀 누설 하면 안 돼. 1. 개공, 임원, 사원, 소공, 중개보존 모두 다 준수합니다. 자, 늙어 죽을 때까지야. 2번 업무를 떠난 후, 즉 폐업 후에도 계속 비밀 준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반의사 불벌죄 기억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걸 무슨 죄라 그래?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요. 친고죄가 아닙니다. 자, 제재는 1학년 1반입니다. 자,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 이거는 한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와요. 실무까지 생각하면. 자, 먼저 확인하고 설명해 준다. 두 가지입니다. 확인 앤더 설명 의무야. 쉽게 해서 이제 A가 우리 집 좀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 다음에 B는 집 좀 사달라고 의뢰했다는 이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이죠. 그럼 확인은 누구한테 해줘야 돼? 이 집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매도 의뢰인한테 보여줘야 돼? 매수 의뢰인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 매수 의뢰인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확인 설명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자기가 일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이제 확인 설명 서면을 작성한다. 이 서면은 둘 다에게 줍니다. 그거 좀 조심해야 돼. 그 밑에 보세요. 박스. 자, 확인점 설명은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야. 야, 의뢰인이 오면 매수 의뢰인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손님이라 그러잖아. 그럼 아파트 보여주는 거야. 그게 확인이에요. 설명, 이게 뭐 싱크대가 있다, 뭐 고장났다, 안 났다. 자, 완성되기 전 대상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야. 쉽게 말해서 매수 의뢰인이야. 임차 의뢰인이죠. 방식은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근거 자료 제시. 예컨대 건축물 대장, 특기부 등본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서면이 아니잖아. 말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관 의무는 없죠. 확인 설명 안 하면 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확인 설명 서자에 동그라미 쳐. 서면 나왔잖아요. 이거죠. 서면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서면 작성합니다. 같이. 그리고 대상은 둘 다야.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교부해 줍니다.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해. 몇 년 보관해야 돼? 3년 보관. 3년 보관 안 하면
업무 정지번 서서 서명 및 날인해야죠. 자, 밑에 갑니다.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1. 땡땡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잘라주고. 자, 근거자료 부동산 종합증명서 우리 지적부 시간에 배웠잖아. 등기사항 증명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2번 확인 설명사항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거기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 시 공개할 정보에 거의 비슷해요. 한 두세 가지가 달라.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양식이 확인 설명서 법정 서식이 있잖아요. 법정 서식이 1의 뭐죠? 주거용. 2가 뭐죠?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입광공이죠. 입광공이 시험에 안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확인사항. 여기는 8개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채자 세부 4개. 그 다음에 중개보수. 예, 기본 세부.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요 세부 확인사항이 더 중요해. 세부 확인사항은 개공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요거는 자, 이 집주인한테 자, 근거자료 요구해야 돼. 요구해서 설명합니다. 요구해서 세부는 요구 가보죠. 1. 기본 확인사항. 외우는 방법. 기본 확인사항. 1번에 대상물대 언더라인 되죠. 2. 권리관계 대권. 3. 공법상 제한 4. 입지조건의 일단 해보자. 대권 공입. 특히 입지조건은 도대착엽판 이겁니다. 도대착엽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이죠. 도대착엽판. 입지조건이 좋아야 아파트값이 오른단 말이야. 그 다음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선호시설. 7. 거래 예정금액이야. 관비예. 8번 중요 표시. 취득세야 양도소득세야?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율 땡땡 취득세율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와 세율입니다. 취득세율이야. 양도소득세는 기본사항이 아니에요. 오른쪽 가장 중요한 이 세부 확인사항 옆에 줄거세요. 집주인 즉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설명. 1. 실제 권리 즉 미공시 권리야. 등기부에 없는 거야.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거죠. 실제 2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내부 외부 상태. 3.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4. 환경 조건이야. 일조량, 소음, 진 환경 조건. 요 환경 조건은 주거용만 기재합니다. 그래 머리 그렸다면 실제 상태, 환경, 실상상환. 마지막 3.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요구입니다. 자, 양가로 3번 자료 요구권 땡땡.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즉 집주인,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가로 조심. 집주인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응하게 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다가 불응했다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기재해야 한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소유자 등 확인은 진짜 집주인인지는 등기부, 신분증, 권리증 등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방가로 이번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바로 옆에 표준서식이 있다. 사용할 의무 있다. 서명 및 날인해야 돼. 서명 및 날인. 자,
자, 그 밑에 이제 박스 나왔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에 자, 주거용이 1, 비주거용이 2, 토지가 3, 입광공이 4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기본 확인사항 대권 공입, 거기 대권 공입에서 네 번째 입지 조건 갑니다. 입지 조건은 자, 1. 주거용은 도대 착엽판 4개야. 도대 착엽판 5개. 비주거는 도대차. 다음 토지는 도대 이렇게 죠. 도대. 다음 관리에 관한 사람, 우리 경비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토지는 X죠. 다음 비선호시설은 1km 이내의 비선호시설. 요거는 1번만 있어. 주거용만 1번만. 그리고 비주거용은 X입니다. 상가 옆에는 공동묘지 있어 상관이 없어요. 다음 거래 예정금액 취득세율. 세부 확인은 실상상환 특히 거기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인데 비주거는 도배 상태는 X입니다. 도배 상태는 X입니다. 환경 조건은 어디만 있죠? 주거용만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서면이 이제 계속 나왔어요. 자, 우리 전번주에 했던 전속 중개계약서. 이거는 3년 보존이었죠. 전속. 지금 이제 확인 설명서. 여기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점 설명서. 요거는 3년이죠. 요거는 서명 및 날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어요. A4 용지로 쓰면 됩니다. 요거는 서식이 있는 거고 서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서명 및 날인. 요거 서명 및 요거는 계약서 몇 년 보존하죠? 5년. 요건 3년. 이렇게 3년 보존 안 한다 그러면 자, 서서서 업무 정지입니다. 정이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업정. 서명 및 날인 업정. 그래서 올 때 이제 서서 이렇게 했죠. 자, 갑니다.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는 계약 자의 원칙 때문에 법정 서식이 없다는 거 기억해야 돼.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밑에 1.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다. 자, 2번 5년 보존해야 돼요.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자, 위반시 좀 기억합니다. 위반시 제재 1.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 작성이나 2개 이상 계약서 작성하죠. 이거는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 2번 거래계약서 작성 안 하고 교부 안 하고 보존 안 하고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자, 이거 가끔 나와요. 자, 매매계약서는 1번 인적 사항이 가장 중요하겠죠. 매도인, 매수인. 2번 권리 이전 내용. 다음 3. 물건 표시는 뭐겠어요? 토건 입광공이죠. 4. 계약일자. 5. 거래금액. 6. 물건 인도일시. 자, 7번 중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한 날짜. 8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9. 그 밖에 거래 당사 간에 약정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맨 밑에 이제 비교해놨죠.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비교해놔서 다음 장 넘기면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89페이지입니다. 01번은 보지 마시고 X.
자, 02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비밀 준수 의무, 이게 반의사 불벌죄죠.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요거 하면 1학년 1반. 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 늙어 죽을 때까지야 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지킬 업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폐업해서 죽을 때까지는 비밀 지킬 업무가 있어요. 답이 3번 조심. 비밀 준수 업무는 모든 사람 다야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도 준수할 의무입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한 불처벌 의사 표시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걸 무슨 죄라 그래?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요. 5번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항 1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밑에 2절에 확인 설명해 줄 의무와 서면 작성 의무입니다. 자, 3번은 X, 자, 4번 갑니다. 4번 중요 표시 보죠.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할 내용을 모두 골라봐라. 자, 이는 공부하라고 낸 문제예요. 기억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대권 확인해야죠. 대상 권리관계 누가 소유자냐 이런 거죠. 이은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여기 세 번째죠. 기본 확인, 세부 확인. 세 번째가 중개보수와 실비. 이것 중개대상물과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이게 뭡니까?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 도대자격판, 리얼. 토지 이용 계획의 공법이죠. 토지 이용 계획 맞습니다. 답이 5번이 돼요. 미음 조심하고 중개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이거는 확인사항이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맨 뒤에서 나와 우리. 자, 매도신청 대리인은 요거 확인해 줘야죠. 경제적 가치는. 다음 피업 조심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조세 종류와 세율. 뭐가 틀렸어? 이전이 아니라 취득이죠. 취득세를 갖다가 확인해 주지. 요거 뭡니까? 이전할 때 세율 뭐야? 양도소득세잖아. 그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이전함에 따라가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입니다. 취득. 자, 5번도 마찬가지. 5번 중요하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해야 될 정보 중 공통사항 속하는 거 골라라. 자, 기업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공통이죠. 리언 취득 관련 조세 종류와 세율. 이거는 세금이죠. 세금은 확인 설명 사항이야. 취득세를 갖다가 우리 정보 공개하지는 않죠. D가 중개보수와 실비 이것도 확인 설명서고. 리얼 권리자 주소성명도 확인 설명이죠. 공개는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돼요. 기억만입니다. 기억만 공통이고 리언 디귿디얼은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판례 내용 틀린 것. 자, 답이 1번 이제 좀 정리합니다. 1. 중개계약은 쌍무계약 맞아요. 쌍무계약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야 돼요. 아니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한대요. 보수 지급 안 하더라도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존재합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나 2번 너무 쉽고, 자, 3번 가면 3번. 중개 대상물의 동그라미쳐 근저당이야. 근저당이 설정되면 뭐만 알려주면 돼요? 최고액만 알려주면 됩니다. 실제 채무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요. 근저당이 설정되면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는 의무는 없다. 최고액만 설명해주면 됩니다. 다음 4번 중요. 4번 개업공인 중에서는 다가구 주택, 즉 원룸입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 보전금을 제대로, 즉 우선 변제죠,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애가 뭡니까? 네?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애가 뭐 있어요? 대학력 갖췄는지 앞 사람들이,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는지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5번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합니다. 임차권 양도계약 할 때는 알려줄게. 상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대한 기업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입안하면 이제 맨날 소송하다 보다 봐. 7번 X, 8번도 X, 9번 갑니다. 9번. 자, 틀린 것 가보죠. 1번.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하여 거래 당사자 둘 다죠, 모두에게 교부해야 돼요. 자, 2번. 갑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중개할 때는, 그러면 둘 다 서명 및 날인해야죠. 확인설명서에는 공동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 날인한다.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공동 중개한 사람은 전부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답이 2. 3번. 주거용 건축물이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갑이 확인 설명 사항이죠. 주거용 건물이니까. 3번. 개공갑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컴퓨터에 보관되죠. 이때는 보관할 필요가 없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확인설명서 원본이나 사본이나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5번 조심.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공입니다.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소공은 자격 정지에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옆에 적으세요. 개공이 확인 설명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500만 원이야 과태료야. 개공은. 근데 소공은 뭐라고? 자격 정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소공은 자격 정지, 개공은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자, 이거는 확인 설명은 저 뒤에 실무에다가 좀 많이 해놨어요. 실무로 가봅니다. 사진 앞에다 놔야 되는데 책이 실무를 많이 넣어놨어요. 에, 221페이지 와보세요. 221쪽. 자, 갑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이게 실무에 되어 있습니다. 221쪽. 공부할 때 같이 해야 돼요. 25번.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 서식이 이제 4개로 나눠져 있죠. 정확하게는 법정 서식이야. 주거용건 청물 1, 비주거용건 청물 2, 토지 3, 입광공 4개로 구분하여 국문과 영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해요. 국문, 영문이 있습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는 개공과 함께야. 소공, 개공 함께 서명 및이야 또는이야. 및 날인해야 됩니다. 3번.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 및 세율은 모든 4가지 확인 설명 서식에 공통 기재할 사항입니다. 답이 4번에 조심하죠.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용 시설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틀렸죠? 비선호 시설은 어디는 없다 그랬죠? 비주거용은 없어요. B에는 B가 없다. B에는 B가 없다. 답이 4. 5번. 입광공에는 입지조건상 기재란이 없습니다. 입지조건이 뭐야? 도대차격판이죠. 자, 주거용은 도대차격판, 비주거는 도대차, 토지는 도대 그렇게 돼 있죠. 자, 26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상 1번이죠. 1번. 개업공인 기본 확인 사항란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골라라. 기본 확인, 기본. 자, 기업 권리 관계 기본이죠. 대권, 대상 물건, 기업 권리 관계. 자, 니은의 중개 보수는 맨 밑에서 기본 사항이 아니죠. 중개 보수는 기본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교육 시설 뭡니까? 도대차격판 입지 조건이죠. 기본 시설, 기본 사항 맞습니다. 리얼 경비실 관리 주체 기본 항입니다. 경비실 관리 주체. 미음의 수도, 전기, 소방 이건 뭡니까? 상태죠. 이거는 세부 확인 사항이야. 세부적으로 수도, 전기, 소방. 비업 금폐율과 용적률 상한. 요거는 대상이죠. 대상.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옷 일조, 소음, 진동 이거 뭡니까? 환경 조건이죠. 이건 세부 확인이죠. 실제 상태, 환경은 세부입니다. 자, 이용 비선호시설. 요거는 기본 확인 사항이죠. 그래서 기본이 기업, 이것, 리얼, 기업. 비선호시설은 이건 아니죠. 그래서 5개가 되나요? 1, 2, 3, 4, 5개네. 비선호시설 맞습니다. 정리되겠고 27로 갑니다. 자, 입실 중요 기출 문제 갑니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실제 보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은 2입니다. 2. 비주거용 건축물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자, 비주거는 바로 답 갑니다. 2번. 비선호시설 유무. 이건 아까 했죠, 그죠? 비주거에는 비가 없다.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에는 없어요. 공장, 상가 건물 옆에 장례식장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 3번. 다음 28 갑니다. 맨날 나오는 게 작년 33회였잖아. B에는 비가 없다. 28.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물 확인서면 2 비주거용 건축물 개공의 확인사항 옳은 것. 자, 비주거용입니다. 비주거용.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뭡니까? 우리 소화전 비상벨 이거야. 상가는 소화전 비상벨이야. 그걸 기억해서 소화전 비상벨. 기억 보세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요거는 비주거가 아니라 뭐죠? 주거용이야. 주거용. 단독 주택이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요거는 비주거가 아니라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다음 니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요거는 비주거용도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내지는 주거, 비주거 다 기본입니다. D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이죠. 실제, 상태 확인, 실상상환. 이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리얼 환경조건 조심해야죠. 환경조건은 어디만 세부 확인사항이야? 주거용만이죠. 주거용만. 기억과 리얼은 주거용 1번이야. 답이 3. 니은 디귿만 비주거용입니다. 자, 29번은 보지 마세요. 문제가 별로 안 좋고. 자, 30번 갑니다. 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모두 몇 개냐?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모두 몇 개? 어디가 뭡니까? 토지입니다. 토지. 첫째, 비선호시설 유무. 토지에도 비선호시설 기재합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토지에다가 나중에 전원주택 질 수 있으니까. 여기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전원주택 짓겠어요? 못 짓잖아. 비주거는 어디만 없다고? B에는 B가 없어. 비주거용만 없어요. 그래서 비선호시설 O. 그 다음 일조량 등 환경조건도 X죠. 환경조건은 어디만 있어요? 주거용만 있습니다. 환경조건은. 다음 관리주체 유형. 땅에 관리주체 있어요? 관리실 없잖아. 토지에 X. 다음 공법상 이용 제한과 이건 뭐 모든 땅 다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음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자, 토지의 입지 조건 뭡니까? 도대죠.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이죠. 자, 그러면 세 개가 뭐예요? 비선호시설 유무,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세 가지입니다. 다음 31로 갑니다. 개공사가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은 원인의 원, 주거용 건축물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 모두 고른 것.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는 것.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입니다. 자, 기억.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료와 자,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매수인이 내는 거죠. 임차인 내는 게 없잖아. 근데 생략이죠. 취득세 X 하나 나왔고, 미연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지가. 임차인은 공시지가와 상관이 없죠. 생략. 기억 미연입니다. 자, D가 다가구용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가장 중요하죠. 임차인은 자, 원룸에 방이 몇 개인지, 양력 갖췄는지 이런 거 다 봐야죠. 가장 중요하죠. 다음 리얼의 건축물 방향 엄청 중요하죠. 답은 기억 리얼 내와야 돼. 자, 임대차에서는 취득세 X, 공시가 X, 그걸 기억하면 돼요. 32번 X입니다. 33으로 갑니다. 1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작성 요령 틀린 것. 주거용이야 주거용 1번 대상 물건 표시란에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정확하죠? 근거 자료가 바로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 2번 실제 권리관계. 이거는 세부 확인 사항이네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은 자, 등기부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유치권 등 매도 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등기부에 안 보이니까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서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3번 공동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보존 등기만 맞춰진 상태인 공동주택의 임대차액이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분양이 됐다 안 됐다. 4번이 답인데 잘 보세요. 아까 나왔던 거야.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이게 지금 경매 들어갔다, 공매 들어갔다 확인해 줘야죠. 그 다음 근저당의 경우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실제 채무야, 채권 최고액이야. 네, 최고액만 해주면 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을 확인하기 기재. 여기 틀렸죠? 채권 최고액만 확인하면 돼요. 밑에 해설서 보세요. 워낙 중요한 판례야. 근저당 등이 설정되면 채권 최고액만 기재하는 촉하고 실제 채무액을 확인할 기재 의무는 없다. 옆에 적으세요.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 및 세율 날에는 취득세율이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마저 생략한다. 정확합니다. 자, 34번 X 35로 갑니다. 35번 중개사법령상 매매의 경우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원 주거용입니다. 자, 옳은 것. 자, 밑에 해설서로 정리합니다. 답 밑에 해설서로 보세요. 그냥 전부 양식이 많이 나오니까 지문은 안 좋아요. 자, 해설서 갑니다. 1번 정답풀이. 건축물 방향은 적을 때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적고 그 밖에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방향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는 기준만 적으면 돼. 기준 내 건데 남동향, 거실 앞, 발코니 기준만 표시해 적습니다. 자, 2번 비선호시설은 이거는 직접 가봐야 되겠죠. 납골당이 있는지는 현장 조사에 통해서 기재합니다. 자, 3번 가장 중요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뭘 보고 적어야 되겠어요? 건폐율, 용적률 무슨 조례? 시군조례야. 시도조례가 아니고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시군조례.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도조례가 아니고 시군조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다음 4번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건 기재할 사항이 아니죠. 보유관련 조세이기 때문에 기재사항이 아니야. 뭐만 하는 거야? 취득세만 적습니다. 답 5번 올라가서 5번. 자, 홈 오토메이션. 그 밖의 시설물 안에는 가정자동화 시설 등 IT 관련 시설 설치 여부를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합니다. 요구해서 확인사항을 기재합니다. 자, 36번 X. 자, 37번에서 그 1번 잘게 1번 뭐 1번 비주거용이야. 2번 비주거용 1. 권리관계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대상 물건이 만약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는 임차인인 경우는 매도인 가로 열고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다가 체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서류 받지 못했다. 미확인으로 체크 표시를 합니다. 굉장히 기억하고 그 다음에 2번 대상 물건에 대한 상태 동그라미. 상태는 자료 요구해야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에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의 항목을 확인해 자료 요구 및 줄거세요. 그 불응 여부를 기재한다. 불응 여부 기재합니다. 답은 3번이네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기재해야 한다. 그러면 대개 뭐겠어요?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야. 부동산 종합 공부로 확인하면 돼요. 답이 3. 밑에 해설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3번 공부에서 확인할 없는 토지이용 계획이나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기준 사항을 줄거세요.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를 확인해 기재함. 우리 지적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 표시, 건축물 표시, 공시지가 뭐 이런 것들이죠.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거래 예정 금액 등란에 거래 예정 금액이야 은 거래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이고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지가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확인 설명이니까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재합니다. 자, 38. 공인중개사 법령상 토지에 관한 확인 설명서 서식 기재 내용 틀린 것. 자, 1번 조심. 취득시 부담할 취득이야 취득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라는 취득세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기재한다. 그러나 임대차는 기재 안 하죠. 임대차의 경우는 기재를 생략한다. 이걸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2번 거래 예정 금액란에는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개별 공시가를 기재합니다. 자, 3번 조심. 토지입니다. 토지. 1조 소음 진동 비선호시설은 환경 조건란에 기재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그죠? 자, 뭐예요? 자, 환경 조건은 어디만 기재해요? 주거용만 기재하잖아. 토지에는 환경 조건란이 없어. 환경 조건 앞에 세 개. 1조, 소음, 진동 이 환경 조건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선호시설은 기재합니다. 조심해야 돼. 환경 조건이 아까 뭐야? 환경 조건은 1조, 소음, 진동 요 세 가지를 환경 조건이라 그래. 환경 조건은 어디만 기재한다고? 주거용만 기재합니다. 토지는 3이야. 여기는 없어요. 그건 없어. 그리고 비선호시설은 기재하죠. 토지에도. 자, 그 점 기억하고 답이 4번 입지 조건에서는 자 토지니까 뭐죠? 도대야 도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입니다. 자 입지 조건은 접면 도로 대중교통수단 기재합니다. 입지 조건은 거의 매년 나와요. 자 주택은 입지 조건 5개 뭐야? 도대 차 교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이는 세 가지죠. 도대차,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3은 뭐라고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입니다. 자, 5번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란은 거래 예정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 또 지급 시기와 산출 내역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은 꼭 2-3개 이상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서를 마치고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확인서 마쳤으니까 이제 거래 계약서 나오겠죠? 네. 94페이지. 자, 거래 계약서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까? 10번은 보지 마세요. X 보지 말고요. 다음 11번으로 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에 명시된 걸 모두 골라 반드시 외우셔야 돼. 거래계약서 아까 요약집 봤죠? 자, 기억.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기재하죠. 우리 총칙에도 조건 기한 배우잖아. 위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한 일자. 이것, 권리 이전 내용 가장 중요하죠. 매매냐 임대차냐. 리얼 물건인도 일시 4가지 다네요. 자, 12번은 X 13번으로 갑니다. 자, 13번에 국회업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틀린 것.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만자 조심하세요. 즉 계약이 체결된 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계약이 안 됐는데 계약서 작성해 주면 안 돼요. 사기꾼들 나타난단 말이야. 2번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3. 공동중개의 경우는 참여한 개업공인중 모두 다죠? 모두 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다음 4.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답은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2개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등록한 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네요. 이중계약은 뭐죠? 임등치죠.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답이 5. 이중계약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14. 자, 서명 및 날인 갑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군데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두 군데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2번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분사무소는 그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전속중개계약서는 뭡니까? 이거는 서명 또는 날인이잖아. 그걸 잘해야 돼요. 어디는 서명 및 날인이야?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이에요. 여기는 다른 데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야. 헷갈리면 안 돼. 답이 3.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자 조심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란이 있습니다. 5번은 지우세요. 5번은 안 좋고요. 15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시 거래당 쌍방에게 교부에 대한 서면 모두 골라라. 자, 중개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서면 뭐 주느냐? 자, 기억 먼저 뭐 줘야 되겠죠? 거래 계약서. 매도인, 매수인 둘 다에게 교부해야죠. 이은 거래대금 영수증, 요건 X입니다. 영수증은 안 줍니다. 이것 확인설명서 교부해야죠. 리얼 보증관계증서 4번. 네, 요 세 개예요. 외워줘야 됩니다. 거래가 완성되면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게 주는 게 세 가지야.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 정서 4번. 요 세 가지를 양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이거는 누가 하고 주는 거야? 의뢰인하고 개공이 쓴 거죠. 자, 16 갑니다. 중개업무 관련 의무 위반 틀린 것.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업무를 위반했죠. 서서 뭐야? 이것도 임등치가 나와. 서서 업정입니다. 6개월 이하의 업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서 업무정지입니다. 2번 아까 나왔던 문제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하거나 2개 이상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서 소공이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뭐야? 자격정지야. 자격정지. 자격이 취소된다가 아니라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자격 정지될 수 있다. 소공 나오면 무조건 자정. 답이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하거나 2개 이상 서로 다른 거래계약 작성했죠. 개공은 임등치입니다.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4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 확인설명서 또는 거래계약 서명만 하고 날인하지 않았네요. 서명 및 날인 아니죠? 그럼 뭐야? 업무정지죠.
소공이니까 자격 정지네요. 소속이니까 6개월이야 자격 정지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5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소공이니까 뭐죠? 자격 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7. 자, 틀린 거 그건 한번 읽어보는데 답이 5번이야. 보세요. 5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 보관 의무를 위반입니다. 아까 했죠? 서서 안 하면 뭐죠? 업정이죠. 100만 원과 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자, 18 갑니다. 1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줄여서 그냥 전자문서법에 따라 줄거세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개공은 보관할 의무가 없죠. 뭐겠어요? 2개.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랑 2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거 2개 외우셔야 됩니다. 기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랑 다음에 리얼 거래계약서 2개 외워야 된다.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는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다면 개인인 개공은 보존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른쪽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보정 설정하러 갑니다.